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진 않겠다. 자, 1번사를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1번사는. 자, 1번이 어딘지는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1번이에요. 1번이 우리 한반도보다 제법 커요. 1.5배가 큰데 해볼게. 우리 한반도에서 바로 그냥 앞에 있는 여기를 큰 섬을, 자, 큐슈 혹은 규슈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의 동경, 여기가 지금의 오사카거든요. 제일 큰 섬을, 자, 노란 거로 써볼게요. 무슨 슈? 혼슈. 그 다음에 큐슈와 혼슈 사이에 쬐끄맣게 있는 섬을 시코쿠 섬이라고 그러고, 여기 그 일본의 캐나다, 우리로 치면은 강원도, 겁나 눈 많이 오고 춥죠? 자, 홋카이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도? 홋카이도. 그 밖에 여러분 천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요쯤에는 원래 일본 게 아니었죠. 류쿠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1879년에 일본이 강제로 먹은 다음에 지금 무슨 나와? 오키나와가 일본 거긴 한데 민족이 틀려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4개 큰 섬을 이룬 일본사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자. 일단 여러분 일본도 당연히 무슨 석기 시대가 있겠어요. 구석기 시대인데 통칭 4만 년 전이라고 해요. 이야, 그럼 우리보다 수십만 년 전 늦는 거야. 우리는 보통 40~50만 년, 60만 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럼 우리 한반도에서는 60만 년 전에 구석기가 됐으면 일본은 4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돼요. 그러면 구석기는 똑같죠. 자, 일단 구석기는 농사 못 지니까 무슨 생활을 해요? 이동생활 하면서 동굴이나 집을 막 짓죠. 막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명, 10명 가족 단위 무슨 사회? 무리사회로 살고, 그 다음에 무리사회니까 자, 아직은 계급이 없으니까 평등사회, 나눠 먹으니까 사유재산도 없고, 그러면 구석기 때 여러분 사람들이 사냥해야 되니까 돌을 깨서 사용하죠? 무슨 석기? 뗀석기. 여러분 요거는 너무나 기본이고 특히 세계사 처음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일본 애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2가지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일본이 한국 지배한 적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 라고 하지만 일본의 모든 거의 많은 문화, 그 다음에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게 많거든. 근데 일본 애들이 봤더니 한국은 60만 년 전에 구석기인데 일본은 4만 년 전이야.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에 자, 교수님은 아니고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신의 손이야. 뭐야? 어디를 딱 봤더니 뗀석기가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60만 년 전에 뗀석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 뗀석기는 4만 년인데 60만 년 전 전께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전 일본이 막 난리가 나서 야, 우리 한국이랑 똑같다. 한국보다 한 50만 년 늦었는데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다음에 이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80만 년 전에 뗀석기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봐라, 한국보다 우리가 더 구석기가 길다 하고 일본의 모든 교과서가 다 바뀌고 난리가 나서 영웅이 됐는데 어떤 기자가 보기에는 웃긴 거야. 왜냐? 이 사람이 대략 190개의 뗀석기 그 유물질 발견했는데 파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기해서 어떤 기자가 이 사람을 1년간 미행을 했어. 알고 봤더니 대반전. 이 사람이 낚시 가는 척하고 낚시 그 가방에다가 어서 자기가 뗀석기를 만든 거야. 뗀석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낚시하다 말고 밤에 몰라 가서 파묻은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오! 하고 발견한 거야. 80만 여러분짜리도 어서 훔쳐다가 만든 거야. 이게 몰래 카메라에 찍힌 거야. 찍혀서 여러분 일본 애들 교과서 다 폐기하고 80만 년이 아니라 다시 몇만 년으로 4만 년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되게 웃기죠, 여러분. 아니 물론 뭐 길면 좋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일본이 기분 좋았다고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는 절대 안 나오고요. 자, 이제 신석기예요. 자, 일본의 신석기는 대략
만년 전에서 BC 300년까지를 3세기까지를 신석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일본의 신석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조몬 시대라고 불러요. 오호, 일본의 신석기는 조몬 시대네. 왜냐? 신석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토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자, 우리 한반도의 가장 유명한 토기는 무슨 무늬 토기예요? 비싼 무늬 토기죠. 그러면 일본의 신석기는 여러분 조몬 토기라는 게 나오는데 좀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여러분 사슴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새끼줄을 가지고 칭칭 감아서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무슨 토기라 부릅니까? 조몬 토기야. 그래서 아하, 일본의 신석기를 조몬 시대라 부르는데 무슨 토기가 나와서 그렇다? 조몬 토기가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신석기니까 신석기 때는요, 전 세계 신석기 때 당연히 뭐를 시작해요? 농경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일본도 오호, 조몬 시대 토기도 나오고 농경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뭐예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물어보자. 농사가 더 편하겠어요? 물고기 잡는 게 편하겠어요? 물고기죠. 그래서 농경도 시작했지만 오히려 초기에는 농경보다 물고기 잡는 거를 더 많이 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농사를 더 많이 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일본은요, 좀 특이하게, 자, 이렇게 생긴 여러분, 자, 갑옷 같은 이분, 자, 되게 풍만한, 자,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여러분, 여성을 만든,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만드는데 요거를 여성의 토인데 되게 이렇게 좀 살집이 퉁퉁해요. 니네 그 구석기 때 보면은 우리 세계사에서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본 적 있죠? 자, 여러분, 이 여성이라는 거는 이제 애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삐쩍 마른 여성보다는 이 당시에는 통통한 여성이 다산을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다산, 애를 잘 낳을 수 있다. 혹은 건강하다. 또 여성분이 건강해야지 애도 잘 크고 농산물도 잘 익는다. 해서 이렇게 여성의 토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동사에서는 일본의 조몬 시대, 조몬 토기, 그 다음에 여성의 토 많이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거의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개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구석기도 있었고, 일본의 신석기는 꼭 집어서 요 조몬 토기, 무슨 토기? 조몬 토기 때문에 조몬 시대라 부르고, 당연히 우리도 여러분 전 세계 다 신석기 때 뭐가 시작돼요? 농경이 시작하니까 일본은 농경이 시작이 됐는데 바다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다? 어로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동사세계사 여성의 토. 자,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일본의 구석기 끝났어요. 일본의 신석기 끝났어요. 그럼 청동기가 어디냐? 해볼게요, 여러분. 일본은 BC 3세기에서 AD 3세기를 일본 명칭대로 자, 따라해보자. 요때를 일본의 야요이 시대라 불러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때 한반도에서 우리의 조상들이요,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대요. 그러면 BC 3세기에서 AD 3세기면은 어디야? 고조선 말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죠. 그러면 고조선의 일부, 백제, 신라 가야 일부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에 간 분들을 도레인이라 불러요.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면 건너갈 때 그냥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분들이, 우리 조상분들이 일본에 갈 때 뭐를 가져가느냐? 맨 처음에는 일본에 없던 무슨 동기를 가져가요? 청동기요. 이 당시 청동기 만드는 기술은요, 지금 핵무기 만드는 기술만큼 중요한 기술이야. 그러면 야요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청동기도 전파하고, 그런데 마침 여러분, 요때 BC 3세기에서 AD 3세기, 자, BC 194년이면 BC 2세기죠. 요때 중국에서 위만이 우리 한반도 오면서 뭐를 가져와요? 철기도 가져와요. 그러면 요 시기 우리 한반도도 청동기에서 철기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요 BC 2세기 이후에는 자,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뭐까지 전파해줘요? 철기까지 전파해주는 거야. 야, 일본 겁나 기분 좋겠죠?
게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 무슨 동사까지 여러분 벼농사까지 요때 전파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여러분 축복인 거죠. 그럼 해볼게요. 이 야요이 시대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나라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위치가 요쯤 될 거예요. 자 해보자. 여러분 AD 1세기 한 서기 한 50년 중에 여기 일본에 여러분 일본이라 써볼게. 일본에 노국 왕이라는 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중국이 AD 1세기 자 무슨 무제예요? 광무제예요. 잠깐만. 한나라 세운 애가 누구야? 한고조 유방. 50년 있다가 누구? 한무제. 그리고 여러분 한나라 초기에 여러분 왕망이라는 외척이 한나라 멸망시키고 왕망이라는 놈이 신나라 세운 다음에 호족 견제하려고 토지에 국유화, 노예매매 금지한 적 있죠. 근데 요 왕망을 없애고 다시 한나라 세운 애가 무슨 무제야? 광무제죠. 그래서 한나라 다시 세웠기 때문에 요 광무제 때부터 무슨 한이라 불러요? 후한이라 불러요. 그런데 AD 1세기 때 일본의 노국왕이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에게 사신 보내서 조공하고 책봉하고 왕을 하니까 왕으로 모시니까 광무제가 기분 좋아가지고요. 야 노국왕아 내가 너 내 부하로 임명하고 너에게 도장 주고 너를 한나라가 너를 만들었다. 노국왕으로 임명해주마.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 이 야요이 시대예요. 이 야요이 시대에 있던 어딘지 몰라. 일본의 노국왕이 중국에 사신 보내서 중국왕을 왕으로 모시니까 중국왕이 알았어. 내가 너 그러면 내 신하로 인정해줄게. 무역해라. 조공해라. 그래서 여러분 한이 노국왕이라는 도장도 줬다. 요거는 세계사는 잘 안 나오고요. 동사에 나오는 건데 그냥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요 부분은 세계사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건 나와요. 뭐냐? 해보자, 여러분. 자, 여러분 아마 요쯤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쯤에 3세기. AD 여러분 3세기에 여기 쬐끄만 부족이 연맹해서 여러분 왕국을 만드는데 그 왕국을 따라해 볼게요. 야마타이 왕국이라 불러요. 그럼 잠깐만. 내가 지금 여러분 AD 1세기에 노국왕 했죠. AD 3세기에 야마타이 하고 있죠. 왜 할까요? 돌아볼게요. 잊지 마세요. 일본은 BC 몇 세기부터?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10번 무슨 요인? 야요이. 무슨 요인? 야요이 시대죠. 그럼 이 야요이 시대 때 한반도에서 청동기, 철기, 벼농사도 오고 요 야요이 시대 아까 노국왕도 만들어지고 저 야요이 시기 마지막 AD 3세기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자, 일본 기록상 나라다운 나라인 외워볼게요. 하이타이야, 야마타이야. 야마타이 왕국이 들어서요. 그런데 요 야마타이 왕국은 쬐끄만 국가, 소국이 30여 개가 뭐를 한 거야? 연맹을 했죠. 그러면 30개 국가가 연맹했으니까 비스무리하겠죠. 그러면 반에는 반장이 있듯이 뭔가 좀 왕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남자를 뽑아놓으면 야망이 생겨서 분란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속인 같아. 무속인, 종교인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할머니를 여왕으로 모셔요. 해보자. 코코코 무슨 코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바로 시미코라는 여성을 여왕으로 선출해서 30개 국가가 요 시미코 여왕을 기점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국가예요? 야마타이 왕국이에요. 그럼 BC 3세기에서 AD 3세기 일본의 무슨 시대? 야요이 시대에는 아까 한이 노국왕도 있지만 누가 더 중요해요? 야마타이 왕국의 시미코야. 근데 여러분 하나 이제 심학습을 해볼게요. 자, 중국사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AD 서기 3세기가 되면요 중국은 333 중국은 삼국시대, 우리도 삼국시대예요. 해보자. 중국은 여기 조조의 아들이 세운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여기 아래 성곤의 무슨 나라? 오나라가 있을 때 우리도 K 고구려, 그 다음에 우리도 찢어졌네. 자, 우리도 B
백제, 신라. 그러면 봐봐. AD 3세기는 중국도 삼국시대, 우리도 삼국시대. 일본은 무슨 타이? 야마타이. 코코코 무슨 코? 히미코. 그래서 요 히미코 여왕이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위나라시여, 우리 야마타이 국가가 위나라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하가 될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했더니 위나라가 알았어, 너 내 신하가 되면 너를 자 해볼게요. 자 친위 외왕으로 임명을 하겠다. 친위 외왕이 뭐냐? 너를 일본의 왕으로 임명하고 우리 위나라와 친하다, 즉 내 부하로 인정을 해주겠다. 또 여러분 조공책봉을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동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한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동양사 파트에서는 자꾸 동사 문제와 세계사 문제가 서로 계속 크로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알아두시면은 완벽합니다. 자, 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일본의 구석기 뭐 문제 없죠? 일본의 신석기, 조mon토기, 그 다음에 여성의 토, 농사의 시작, 그 정도. 그러면은 BC 3세기에서 AD 3세기 600년간 일본은 5번 야요이. 무슨 요이? 야요이인데 누가 큰 역할을 했어요? 한반도에서 청동기, 철기, 벼농사 전해줬죠. 그러면 야요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3세기, AD 3세기 무슨 타이? 야마타이 왕국의 코코코코코 무슨 코? 히미코. 30개 국가가 연맹해서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속인 같아, 무속인. 왜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청동기 때, 철기 때 신정정치가 많았거든, 재정일치가. 그래서 요 히미코 여왕이 야마타이의 짱이 됐는데, 이때 봐봐요. 3세기는 외워. 중국도 3세기는 삼국시대. 우리도 3세기는 무슨 시대? 삼국시대. 그래서 야마타이 왕국 히미코 여왕이 얻다가 위나라에 사신 보내서 신하가 되니까, 그래, 너 그럼 내 왕해라, 너 일본 왕해라 하고 도장 보내주고 책봉해줬다. 친위 외왕. 그쵸? 내꺼 여기까지 했어요. 또 안 나갔네. 잠깐만 주실게요. 잘 날라가요. 자, 여기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를 해주자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요건 이제 동사 문제인데, 자, 야요이 시대의 유물 중에 여러분 요렇게 종이 있어요. 종인데, 자, 청동으로 만든 종이 나와요. 요거를 한자로 청동으로 만든 종이다, 동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야요이 시대의 유명한 유물은 청동으로 만든 종, 청동종, 동탁이 있어요. 이거랑 뭐랑 똑같으냐? 여러분, 우리 그 고조선이 청동기죠. 고조선 청동기일 때 유명한 청동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 국사 배운 사람 알죠? 비파를 닮은 청동으로 만든 검이다.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자, 거친 무늬 청동 거울이 있었죠. 그러면 자, 다음 중 우리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을 고르시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청동 거울. 그리고 이때 고조선 때 무슨 돌을 만들어요? 무덤인 고인돌. 근데 일본도 청동기 철기가 야요이잖아. 그러면은 야요이는 청동기, 철기, 벼농사인데 요 야요이 때 청동기로 유명한 게 뭐가 있다고요? 청동종. 자, 딱 쳐볼게요. 동탁.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 이름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자꾸 내가 왜 떨어뜨리지? 자, 지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분 복습할게요. 1분 복습에, 자, 우리 지금 여러분 무슨 사를 배우고 있어요? 일본 역사를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일본 역사 중에 우리가 뭘 배웠느냐? 자, 구석기 배웠는데 시험에 나올 거 없죠. 다만 내가 약간 아까 웃긴 얘기 했죠. 일본의 어떤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4만 년인데 80만 년으로 뻥치다가 걸렸다. 그거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석기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조몬시대. 왜 조몬시대냐? 여러분, 이상하게 생긴, 좀 사슴뿔처럼 생긴 여러분, 요렇게 무슨 토기가 나왔다. 조몬토기가 나오고, 요렇게 풍만한 여성을 그린 여성의 도가 나왔다.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에는 청동기와
철기가 거의 동시에 왔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를 빨간 거로 써볼게요. 요 시기를 일본의 무슨 요이? 야요이. 그러면 야요이 하면은 빼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반도에서 누가 건너가요? 우리의 조상들이 건너가서 청동기, 철기, 벼농사를 동시에 전파해줬다. 연도도 외우면 좋아요. BC 3세기에서 AD 몇 세기? 3세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때 청동 유물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청동종인 무슨 탁이 유행했다. 동탁이 유행했다. 그 다음에 요 야요이 시대 AD 1세기. 자, 한나라 후한 광무제한테 어떻게 해요? 물건 갖다 바치고 자, 책봉받은 나라가 있죠. 한이, 노국 외항에 있는데 요 사람보다 더 잘 나오는 건 누구냐? 요 사람이죠. AD 몇 세기? AD 3세기 야요이 말기에 30개 소국이 뭉쳐서 자꾸 해볼게요. 이거 일본어라 좀 말에 안 익어요. 자, 무슨 타이 왕국? 야마타이 왕국에 30개 소국이 뭉쳐서 무슨 코 여왕을 뽑았어요. 히미코 여왕. 근데 요게 여러분 몇 세기야? 3세기니까 또 얘기하자. 3세기 중국 삼국시대 위초고. 우리도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런데 요 야마타이 왕국의 히미코가 어디다가 사신 분이에요? 위나라에 사신 분에서 10번 친이 외왕이라는 도장받고 일본 왕으로 임명이 됐다. 조공책봉 요까지 딱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고2, 고3 학생 내신들은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국사도 가르치시고 세사도 하시고 동사도 하니까 문제를 이렇게 크로스 시키실 거예요. 알았죠? 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해보자. 3세기. 앞으로 BC를 안 붙이면 그냥 AD, 알았죠? 자, 3세기는 언제부터야? 200년에서 299년이 여러분 3세기가 되겠죠? 요 3세기 때 방금 전에 무슨 타이 왕국을 배웠어요? 야마타이 왕국을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학설에 의하면 요 야마타이 왕국이 성장을 해서 여러분 4세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의 여러분 야마토 지역에 아주 강력한 일본에서 가장 그럴듯한 왕조인 무슨토 왕조가 생겨요. 야마토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야마토 왕조를 거의 몇 년까지 보느냐? 8세기 초까지 일본의 무슨토 왕조라 불러요. 야마토 왕조야. 그러면 이게 내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자, 홋카이도라고 치면 이 야마토 왕조를 여러분 요쯤에서 생긴 왕조라고 보더라고. 맨 처음에 되게 작았겠죠. 그래서 이 야마토 왕조가 여러분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커진 게 무슨 왕조? 야마토 왕조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야마토 왕조가 여러분 대략 언제 생기는 거야? 4세기쯤 생기죠. 그러면 요 4세기쯤 해보자. 요 4세기쯤에 자, 볼게요. 우리는 계속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여러분 4세기 때 백제에 엄청난 왕이 있었죠. 백제 혹시 기억나나? 백제 무슨 고왕? 근초고왕 들어본 적 있죠? 백제 근초고왕이요. 해군을 이용해서 중국의 요소지역도 점령하고 중국의 산둥지역도 점령하고 근초고왕이 여러분 일본에 어디도 먹었대요? 큐슈까지 먹었대요. 일본까지 먹었어. 큐슈까지. 야마토 왕조 여기까지. 그러면 야마토 왕조는요. 봐봐 여러분 K 고구려 B 백제 신라 G 가야 사람들이 내려가서 엄청나게 문화를 많이 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일본 애들을 영어로 Y 농담이에요. Y가 아니라 일본 애들을 이때 뭐라 불러요? 왜라 불러요. 왜? 왜가 뭐냐? 왜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이게 왜소할 왜자야. 왜소할 왜자인데 일본 사람들이 조금 작았나 봐 이때도. 혹은 이거야. 여러분 이거 은근히 보면은 여러분 일본의 그 사무라이를 보면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칼 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 왜소하기 때문에 왜라고 붙이기도 하고 갑옷 입고 탁 이렇게 청 같은 거 해서 외자를 붙이나 봐요. 그러면 4세기 때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이 야마토 왕국에 엄청 가서
엄청난 문화를 많이 전파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야마토 왕국에 건너간 사람들을 우리의 건너갔다. 일본으로 건네갔다. 이때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의 조상을 무슨 인이라 불러요? 도웨인이라 부른대요. 그래서 야마토 왕조의 많은 문화와 문물을 정비할 때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게 누구야? KB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그러면 이제 요즘 세계사도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상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자, 보자. 자, 이렇게. 자, 4세기야. 4세기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여러분 일본은 요쯤에, 자, 분필이 안 나오네요. 자, 요쯤에 지금 무슨토 왕조가 있어요. 야마토 왕조가 있죠. 그러면 4세기 중국은 뭘까요? 여러분 4세기 중국은 잘 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4세기는 언제야? 300년부터 399년이죠. 여러분 중국은 요 위쪽에 있는, 자 해보자, 흉노, 선비, 갈강이 쳐들어와서 여기 무슨 16국이 돼요? 5호 16개국이고, 여기는 도망가서 여기 무슨 진이 됐을 때야? 동진 됐을 때죠. 그러면 이제 음미해봐. 아하, 야마토 왕조가 만들어진 몇 세기? 4세기는 중국은 지금 사춘기야, 혼란기야. 엄청 혼란기인 거지. 5개 6회래요. 5회, 배고파요. 자, 6회가 아니네. 5개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서 16개 국가 세웠으니까 완전 막장이죠. 완전 혼란기죠. 그럼 이때도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국 사람 중에 배 타고 일본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서진이 도망쳐서 동진됐고, 우리도 솔직히 KBS 싸울 때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4세기 중국도 혼란기고 우리 한반도도 혼란기니까 야마토 왕국으로 많이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확실하게 중국보다는 누가 많이 건너가요? 한반도. 왜 그러느냐? 제가 어느 날 어떤 유명한 지리센 그 강의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뗏목 타고도 갈 수 있대요. 일본에. 왜? 가깝기도 하고 그 조류 바다의 흐름이 특정 계절만 딱 하면은 그냥 신석기 때도 건너갔대 여러분. 그런데 중국에서 여기 가기가 되게 어렵대. 왜냐면 해류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큰 배가 아니면 못 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90%는 우리가 건너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야마토 왕국인데 조금 자세히 해줄게요. 자, 일본사는 재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4세기부터 8세기까지 일본의 왕조를 우리가 흔히 무슨 왕조라 불러요? 야마토 왕조인데, 이 야마토 왕조는요 특징이 있어요. 전의 시대보다 야마토 왕조는 전의 시대보다 무슨 권이 강해져요? 왕권이 강해져요. 그럼 여러분 야마토 왕조 바로 직전이 뭐였어? 야마타이죠. 그럼 기억나요? 야마타이 왕조는 코코코 히미코 여왕이 있는데 힘이 세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죠. 누가? 30개 연맹 왕국이 뽑아준 거잖아. 근데 여러분 야마타이보다 이 야마토 왕조가 힘이 세져가지고요. 잡아봐 여러분. 동양사나 서양사나 지방에서 힘센 애들을 따라해보자. 무슨 족이라 불러요? 호족이라 불러요. 호족. 그러면 자 해보자. 이렇게 쓰면 여기 야마토 나 힘센가 봐. 야마토 이렇게 왕조가 있으면 지방에 여러 호족이 있겠죠. 얘네가 눈치를 봐요. 야마토 왕조가 약하면 시비 걸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일본의 호족들이 봤더니 야마토 왕조가 문화도 발전하고 힘도 세고 고구려 백제 신라 애들이 와가지고 뭐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족 애들이 깨갱하겠죠. 요때 야마토 왕조가 야 호족들아, 니네 지방에 살지만 나에게 충성하면 너 이름이 뭐야? 저 이름이 개똥인데요. 그럼 내가 너한테 성을 줄게. 김씨나 이씨나 성을 줄게. 여러분 봐봐요. 니네 옛날 고려시대 왕건이 호족들을 꼬시거나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해요. 호족의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자기 자식과 혼인과 결혼 정책 결혼하거나, 어떤 호족이 이름이 예를 들면 개똥인데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 그 왕건이 머리 굴려요. 야 개똥아, 왜요? 너 성씨가 없니? 전 성씨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왕건이 하사하다. 왕의 성인 왕씨를 하사해서 개똥이에게 왕개똥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봐봐.
그 전까지는 개똥인데 왕개똥이 되는 순간 왕건이랑 형식적으로 친천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야마토 왕조 때 호족을 꼬시려고요. 비스무리한 거 시성제도까지 만듭니다. 무슨 제도? 시성제도 이거야. 약간 의미는 틀린데 이거야. 야! 너 호족들 나 야마토 왕조에게 충성을 하면 내가 너에게 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을 내리겠다 해서 여러분 요 시성제도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세계사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또 하나 여러분 니네 물어보자. 무덤이 클수록 무덤이 갔더니 막 무덤이 2km 막 길이가 2km 3km야. 니네 물어보자. 여러분 무덤이 크다는 거는 거기에 묻힌 사람이 센 거야 약한 거야? 무지 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마토 왕조가 어떤 무덤을 만들었냐 이런 무덤을 만들어요. 이거를 전 앞에는 방 각져 있고 후 뒤에는 원형이다. 전방 후원문이라는 무덤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넓이랑 길이가요 피라미드보다 크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 무슨 후원문 무덤 전방 후원문 무덤을 만든 거야. 그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일본의 나라다운 나라인 4세기 토마토야 야마토야? 야마토 왕조는 야 그 전에 노국왕 야마타이 왕국보다 완전히 힘이 센 거죠. 왕권이 세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 왕권이 세진 왕국을 따져볼게요. 드디어 일본에도 중국 우리 한반도처럼 왕이 세진 국가가 등장했다. 토마토 야마토 야마토 왕국. 그 증거가 뭐냐? 호족을 잘 컨트롤해서 호족의 길을 꺾은 다음에 시성을 줬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인 무슨 후원분? 전방 후원분. 내가 여러분 하나 야사 얘기해 줄까요? 일제시대 여러분 일본 애들이 일제시대야.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전라도 지역 갔는데 땅을 봤더니 쬐끄만 전방 후원분 무덤을 발견한 거야. 이때 일본 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봐라! 요 옛날 마한 백제 지역에도 전방 후원분이 있다. 이건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 우리 일본이 이미 옛날에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우리 일본이 먹었던 거다 해서 막 조사를 해봤더니 멘붕이야. 왜냐? 일본의 전방 후원부는 4세기 건데 전라도 지방에 나온 전방 후원부는 3세기에서 2세기 건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꾸로 된 거죠. 뭐냐? 오히려 학설이야. 너네 마한 알죠? 마한 지역에 있던 나라가 일본에 가서 일본 야마토를 세웠다는 설이 있어.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 정설로 인정 못 받은데 근거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애들이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전방 후원분 우리가 전파해 준 게 아니라 거꾸로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 가서 세운 거야. 그래서 꽉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국이 발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마토 왕국 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서 뭐 수능에 나올 건 없고 내신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해보죠, 여러분. 자,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여기 시코쿠가 있고, 자, 여러분 요쯤이야. 요쯤에 여러분 일본에 아스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은 되게 작은가 봐. 여기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분지고 좀 되게 작은 동네인데 여기가 야마토 왕국의 나중에 수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대를 자 따라해볼게요.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일본의 무슨 시대? 아스카 시대인데 이 아스카 시대 때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590년에서 622년 30년간 사실상 일본을 다스린 사람이 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쇼토쿠 황자 태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이 사람은 왜 왕이 아니라 황제가 천황의 아들을 태자라 그러거든. 근데 이 사람 때 그 천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분의 부인이 여자 천황이 되는데 그 당시 여자분들은 정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여자분이 그 천황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의 조카가 누구야? 쇼토쿠 태자야. 그래서 여러분 690년에서 이분 돌아가시는 게 절묘해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622년이 뭔지 알 거야.
622년이 뭐예요?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가 자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치는 해지라. 이슬람이 만들어진 해가 622년이야. 그러면 쇼토크 태자가 죽는 해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슬람이 생기는 거야. 고지라예요? 해지라예요? 해지라. 그러면 대략 590년에서 622년까지 여러분 쇼토크 태자가 아스카 시대에서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를 꼽히거든요. 무슨 말일까? 해보자 여러분. 요 쇼토크 태자 때요. 고구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제? 백제, 신라의 불교 문화 플러스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의 문화를 갑자기 여러분 그 예전보다 엄청나게 뻥튀기 시키게 화려하게 만든 게 누구야? 쇼토쿠 태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존경하는 게 세종대왕이 있다면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누구예요? 쇼토쿠 태자야. 왜냐? 일본의 여러분 문화를 완전히 몇 단계 확 하고 올린 게 누구예요? 쇼토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일본 1000엔인가? 5000엔인가? 아주 일본의 고액 화폐에 쇼토쿠 태자가 항상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뭐 전 국민 나이대로 해가지고 매년에 존경하는 사람 100명을 뽑거든요. 거기 항상 5등에서 10위에 들어가는 사람. 무슨 태자? 쇼토쿠 태자예요. 그러면 해보자. 일본의 쇼토쿠 태자는 6세기에서 7세기경 자 아스카. 아스카에서요. 지금으로 치면 자가용 타고 1시간 쌩 달리면 그 위쪽에 나라가 있어요. 나라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요 아스카 무라촌이라고 촌이야. 군쯤 되는데 요 아스카가 바로 나라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카 갔을 때 누가 떠오르면 돼요? 쇼토쿠 태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문화를 듬뿍 받아들여서 일본의 불교 문화, 엄청나게 멋있는 문화를 꼽혔다. 그래서 여러분 몇 명 해볼게요. 자, 해보자.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 무슨 카 문화하고 있어요? 아스카 이렇게 문화하고 있죠. 그럼 아스카 문화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무슨 태자가 있어요? 쇼토쿠 태자가 있죠? 해볼게요. 재밌는 거. 쇼토쿠 태자는요, 스승이 누구냐? 고구려에서 온 여러분, 고구려 스님인 김혜자가 아니라 해자 스님이 바로 쇼토쿠의 스승이 돼요. 야, 되게 웃기잖아요? 일본에서 세종대왕만큼 일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게 쇼토쿠인데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누구야? 고구려 스님인 해자 스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쇼토쿠 태자 때요. 자, 이 쇼토쿠 태자가 엄청 멋있는 절을 만들어요. 그 절을 호류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웃긴 얘기인데요. 이 호류사 누가 지어주느냐? 한반도 백제 신라 장인들이 가서 여러분 만들어준 게 호류사야. 그럼 여러분 호류사에 금당이라는 게 있어요. 금당이 뭐냐? 이렇게 절이 있으면 절에 수많은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탑이 있겠죠. 그러면 금당은 뭐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건물을 금당이라 불러요. 그거 보자. 그럼 금당에 가면 이렇게 부처님 불상이 있고 등 뒤에 이렇게 벽이 있겠죠. 근데 얘들아, 부처님 앉아 계신데 하얀 벽이면 좀 밋밋하잖아. 그래서 부처님 불상이 있으면 뒤에다가 막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죠. 요걸 우리가 금당 뭐라 그래요? 벽화라 그래요. 그런데 쇼토쿠 태자 때 또 한번 해보자. 고구려 여러분 스님이었던 무슨 징? 담징 스님이 오셔가지고요. 바로 이 호류사 금당 벽화에다가 그림까지 그리셔가지고 일본 국보가 돼요. 근데 알아봤더니 우리 교과서에는 쇼토쿠 태자의 호류사 금당 벽화는 담징이 그렸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일본 애들은 굳이 아니다. 담징이 그린 게 아니다. 라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스카 시대 쇼토쿠 태자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문화 받아가지고 문화를 꼽혔구나. 그 중에 유명한 게 호류사, 담징 스님의 호류사 금당 벽화. 그 다음에 쇼토쿠 태자가 이런 뭐예요? 고구려 해자 스님의 제자였구나. 재미있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동사 문제지만 세계사스럽게 하나 풀어주겠습니다. 자, 보자 여러분. 자, 쇼토크 태자 때요. 국제정세가 변해요. 자, 여러분 중국이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을 589년에 오랜만에 누가 통일해요? 수나라가 통일하죠. 그래서 5호 16국을 통일한 게 수나라 무슨 문제? 수문제 기억나죠? 자, 그러면 수나라 하면은 첫째, 자, 위진남북조를 300년 만에 통일했다. 두 번째, 수문제는 중국 역사 최초로 요게 답이죠? 무슨 제를 시작했다? 과거제를 시작했다. 수문제. 그러면 수문제는 정말 리얼리 훌륭한 왕인데 농사를 못 쳤어요. 무슨 농사? 자식 농사. 그래서 여러분 바로 수문제 아들이 중국사에서 가장 또라이. 여러분 바로 무슨 양제야? 수양제죠. 이 사람 미쳤죠 여러분. 바로 황하와 양쯔강을 연결해서 여러분 요 수양제가 자 무슨 운하 팠어요? 대운하 팠죠. 그리고 요 수양제가 감히 여러분 어디를 쳐들어가요?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자 612년에 고구려 을지문덕한테 무슨 대첩으로 살수대첩으로 백만대군인가 다 물먹고 죽죠 여러분. 바로 요 수양제 때 일본의 누구냐? 바로 아스카 문화의 여러분 짱이었던 무슨 태자? 여러분 쇼토쿠 태자가 바로 요 시대예요. 그래서 쇼토쿠 태자 때 중국에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웠잖아. 혼란스러웠다가 중국에 수나라가 들어서니까 요 쇼토쿠 태자가요 보내다. 수나라에 보내는 사신 무슨 사? 견수사까지 보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동사 문제인데 하나 여러분 세 개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 쇼토쿠 태자가 좀 멋쟁이야. 뭐냐? 쇼토쿠 태자가 수양제에게 편지를 써요. 내용이 뭐냐? 야! 해 뜨는 나라 일본의 천황이 해가 지는 나라 수나라 천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여러분 이 편지 받자마자 수양제 멘붕이 와요. 왜냐? 중국은 무슨 사상이 있어요? 중화사상. 남한 황제고 다 오랑캐인데 감히 바다 건너 있는 일본의 그 쇼토쿠 태자가 야 우리 일본은 해가 뜨는 동해안에 있어. 해 뜨는 나라의 천자 황제가 해 지는 나라에게 천자에게 편지를 보냈대. 맘먹는 거죠. 이때 막 수양제가 완전 분노해가지고 일본 공격해! 라고 했는데 많은 신하들이 전하 너무 멉니다. 너무 멀고 지금 고구려 싸우는데 안 된다 해서 여러분 말리기도 해요. 요 문장 되게 잘 나옵니다. 문제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하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